대경화와 함께 2023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3년 화살표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대구 경북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2023년까지 큰 낙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거짓말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2023년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매매지수는 대구가 플러스 2.7포인트, 경북이 플러스 2.8포인트 움직였고요. 전세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마이너스 0.4포인트, 경북이 마이너스 3.2포인트 움직였습니다. 매매지수는 올랐고 전세지수는 내렸다 판단해 볼 수 있겠죠. 2023년 대구는 34,938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입주했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뒤지지 않게 11,204호의 입주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뭐니뭐니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독특하게도 사전점검 이후에 아파트 단지의 가격 흐름들이 재미있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지수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01.3에서 2023년 10월 104.0으로 플러스 2.7포인트 상승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98.2에서 2023년 10월 101.0을 기록하며 플러스 2.8포인트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하락폭에 비하면 미미한 회복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수는 호시스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차용하였습니다.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이루어졌던 부동산의 하락들에 비하면은 매매지수의 상승 2023년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수의 변동이 개별 단지들의 가격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이 적게 회복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전세지수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94.7에서 2023년 8월 94.3으로 마이너스 0.4포인트 하락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19.9에서 2023년 8월 116.7로 마이너스 3.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전세가 하락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어지는 입주 속에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되겠고요.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상승했다고 할지라도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세가율은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몰리다 보니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총동원해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전세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내리는 경우들이 속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회의가 대한민국 내에 굉장히 만연했던 시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고,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에서 월세 시세가 많이 형성되었던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물량이 많으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입주 물량입니다. 아실에 들어가면 적정 수요와 입주 물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적정 수요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입주 물량만큼은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2023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진행이 되었고요. 경북의 경우에도 2023년 상당히 많은 양의 입주 물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주 물량을 수치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구는 34,938호로 역대 최다 물량이라고 하는 물량이 공급이 되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11,204호가 입주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적정 수요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4년 대구 같은 경우에는 21,629호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23,455호라고 하는 2023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운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11,192호로 2024년의 절반 정도 떨어지게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겠고, 경북의 경우에는 12,340호로 2024년 대비 절반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3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과는 대비하여서 매매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입주 물량을 뚫고 지지에 성공한 대구 시장에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2023년에 기축단지들의 경우에는 2023년 적절한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단지가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 기축단지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 2023년 최고 수치가 13,987호였는데 2023년 11월 30일 마지막 발표에서는 13,376호로 30% 가까이 미분양이 줄어들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2023년 9,221호에서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7,376호라고 하는 20% 가까운 소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는 수치 단순하게 바라보았을 때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전환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2023년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해라고 할 만큼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었던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한 경우가 28.5%,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한 경우가 64.8%,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한 케이스가 6.7%에 해당하게 되면서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의 댓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식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하락이 더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공급 폭탄인데 투자자들이 던진 걸 받은 영끌족 외에 매수 주체가 특례보금자리만으로 매수를 할까 의문입니다. 빨라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매수 적기일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 대댓글로 그러다 못삼 크크크 댓글 달려 있었고요.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이 정도 혜택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변한다, 반등 가능할까, 케이스가 있었는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는가, 뭐 이런 댓글도 좀 있었고요. 전세가는 예측이 되는데 당분간 추세를 보는 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었습니다. 또 정부가 사라고 하면 사고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사야 된다, 지금 정부 신호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글쎄요라는 댓글 남겨주셨으니까 안 사야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인은 남기신 것 같고 거기에 대댓글로 급매물 사라는 것 같아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2023년을 전망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DSR 안 본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저한테 돈 주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떨어진다고 해서 책임져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사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뭐 돌이켜보니까 이랬더라 라고 하는 어떤 껄무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이 상품이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거고, 27조라고 하는 금액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이 공급 중단된 추석 이후로는 당연히 매수세가 끊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금액대 자체도 6억대 위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저가에 위치하게 되면서 거래량은 아래 시장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전 점검만 하면 마피가 사라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여러 단지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 점검을 하고 나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이 입지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사전 점검이 끝난 직후 매물들이 사라지는 현상, 마피가 감소하는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라헬스자이 대구역 오페라 W, 달성파크 프로지오스테이트에 이어서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 쌍용더 플래티넘 버머, 서대구 센트럴자이, 빌리브 프리미어,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어떻게 보면 이 반등의 고점을 찍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지가 되는 것 같고, 현재는 뒷동 매물들 위주로 금액대가 좀 빠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라헬스자이부터 시작되었던 2023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신축 위주로 25%에서 30%까지의 가격 상승을 보여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20년 이후로 4년 동안 있어 오던 일이니까 이제 이런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것 같고, 과도한 상승이 매수자들이 쫓아서 가기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단지들의 사전 점검들을 방문했었더라고요. 달성파크 프로지오 스테이트, 동대구의 화성
화성파크드림,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빌리브 프리미어, 서대구 센트럴자이,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더샵 수성 오클레어, 대구역 제일풍경채, 수성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서대구의 화성파크드림, 구미 아이파크 더샵, 힐스테이트 대구역, 그리고 버머더블유까지 이외에도 많은 단지들을 방문해서 사전 점검을 진행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고요.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진짜 대구 경북이 참 싸다 그거였습니다. 저는 신축 단지들이 대구 경북에 많이 공급되는 것이 주거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축 단지에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무엇보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목표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런 곳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자본주의에서 목표를 재설정하게끔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또 어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준공과 입주를 마무리한 단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오히려 괜찮은데 하는 단지들도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내도록 인허가 물량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또 분양 물량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정말 미래가 훤히 보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고요. 미래의 공급이 싹 사라지게 되고 나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세가도 많이 오르게 되겠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도 작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되는 부분, 그리고 수요자들의 체력이 쌓이는 시간들이 좀 생기고 나면 시장 분위기의 변화 역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한편 또 대구 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버머더블유의 존재가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버머더블유의 전세가가 4억 초중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지의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자칫 대구 시장 전체의 전세가나 매매가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단지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임차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을 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입지에 살아보고 싶은 것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일의 마음일 텐데, 하필 그 대상이 버머더블유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눈과 관심 역시도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봐도 대구시장은 여전히 수성구 불패라고 하는 말이 먹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성구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받쳐준 데에도 학군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질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달구벌대로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는 불패 공식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갔던 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동대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2023년 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장이었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 더 건전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2023년은 진짜 꽤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등기쳤고, 그렇기에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해서 생존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 망했네요. 진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안 망했습니다. 안 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의 키워드로 생존을 내걸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도 하고, 사업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경아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경아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경아는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죠? 맞든 틀리든 전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들다 하는데 과연 대경아는 뭐라고 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아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